필립 소프트웨어의 한승경이라고 하고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PLM 솔루션,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프레임워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한 10년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캠프벨에서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10년 정도를 좀 뷰티 산업, 패션, 뷰티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떤 PLM 솔루션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진출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하고 몇 군데 고객사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릴 거는 화장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화장품 뷰티 산업 동향. 앞에서 제가 좀 듣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화장품 동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빨리 스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을 가지고 있는 특히 화장품 업계의 어떤 과제,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회사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하는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키 메시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현재의 모든 화장품 산업에서의 핵심은 패스트 뷰티 현상이죠. 굉장히 많은 어떤 인플루언서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색조 화장품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한 형향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나 어떤 제조업체에서 드라이브 하던 어떤 소비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뭐 포레버 21이나 부나 이런 H&M과 같은 멀티 카테고리 리테일러에 대해서들이 이제 굉장히 패스트 패션 쪽에 입점을 하면서 글로벌하게 이러한 회사들이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에 의해서 어떤 메이크업이라든가 대부분의 어떤 뷰티 산업의 어떤 트렌드가 많이 점유를 당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메이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탑샵이나 H&M 같은 어떤 리테일러들이 어떤 지속적으로 연 한 32%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시장 자체가 어떤 트렌드 위주로 트렌드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에 빨리 제품을 출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적용도에 따라서 많은 마켓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특히나 키코 밀라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런 트렌드 중심으로 시장에 빨리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큰 성장률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 동향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렌드가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동향 자체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 환경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포라나 빅박스,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계속 뷰티 산업을 리딩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샵이나 이런 데보다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인 메타버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IT 트렌드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디지털화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인터페이스가 되고 연결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화되는 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루엔서들이죠. 항상 좋아요 눌러주기를 바라는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SNS 상에서 활동을 하는 인플루엔서들의 영향이 커지고,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제품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판매량이 많이 좌우가 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브랜드 자체가 어떤 전통적인 어떤 우리의 브랜드보다는 이제 인디 브랜드들, 새로운 스타트업들의 인디 브랜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하게는 매년 이제 수백 건씩 계속 출시가 되면서 인디 브랜드가 드라이브하는, 그리고 앞에도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린 뷰티하고 이제 스테이너빌리티,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클린 뷰티의 어떤 화장품 구성 성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지키면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것 중에 가장 큰 핵심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은 여성분들, 특히나 화장품이 많은 여성분들의 한 60% 이상이 이제는 천연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화학적인 보다는 천연 성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인더스트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회사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나가고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화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회사의 과제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상은 포트폴리오 관리죠.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제품의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시키고 고객들한테 어필을 할 것인가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고 관리가 되어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뭐 천연 성분도 좋고 또 계속적으로 클린 뷰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클린 뷰티의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패키징하고 아트웍하고 포스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러한 패키징도 어떻게 클린하게 하고 용기 부분에 있어야 어떤 관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어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항상 문제는 많죠. 항상 그래서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문서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어프로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의 결제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지만은 항상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실수가 발생하고 항상 그 제품의 어떤 클레임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에 있어 가지고 특히나 우리는 화학 제품이고 조성 제품이기 때문에 포뮬레이션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검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레귤레이션 규제 하에서 그 규제에 얼마나 제대로 적합하게 맞아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항상 체크하고 확인하고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들이 맞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있죠. 특히나 어차피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많은 회사들이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규제라든가 어떤 포뮬레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화학 반응에 대한 어떤 성분 연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워닝이라든가 태그에 대한 부분에 글로벌한 규제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찾고 인터넷에서 뒤져서 찾아서 우리 제품이 하고 그런데 시간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회사의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어떤 시스템 내에 디지털화돼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자동으로 체크되고 확인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원활한 흐름 그리고 각 팀별로 가지고 있는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는 환경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율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객들, 우리의 시장, 그다음 리테일러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서플라이어 그리고 우리의 공급업체와의 어떤 협업 관계 이러한 것들이 통화로 하고 지금은 이메일로도 주고받고 엑셀로 작성을 해서 많은 부분을 주고받고 하고 계산을 하고 계실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스트림라인하게 진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초연결을 시대잖아요. 연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되어 스트림라인하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뷰티 산업의 특히나 이게 화장품 업계 회사들의 주요 과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거죠. 항상 우리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회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포인트 포인트 연결해 가지고 회의실 안에 앉아서 항상 하루에 몇 시간씩 회의하면서 결론 안 나는 회의 그리고 그 회의를 위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 출동해서 많은 백데이터를 항상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비효율적인 포인트 이제 커뮤니케이션과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끊어내고
콜라보레이션의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을, 그것도 어태치 파일, 파워포인트, 엑셀, 많은 어떤 메일을 어태치하면서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죠. 회사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 PDF로도 만들어서 보내고, 엑셀로 항상 작성하고 있고, 그죠? 파워포인트로 만들고, 워드로 뭐,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의 작업이 거의 대부분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실제로 일입니다. 회사 내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입력도 뭐, 데이터도 다시 입력하고, 다시 찾아봐야 되고, 내 PC에 있는 거 뒤져봐야 되고, 인터넷 뒤져서 자료 확보해야 되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세스가 딜레이되고 둔화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핸들링한 어떤 다큐멘터라든가 이런 문서들 자체가 어느 게 최신 버전인지, 어느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놈인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을 항상 자기 PC에서 본인들이 그냥 버전 관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로 가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의 오류라든가 손실,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포멀하지 않은 어떤 비공식적인 어떤 유효성 관리, 베리피케이션 포뮬레이션에 대한 관리가 비공식적으로 본인이 그냥 인터넷 뒤져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지 않고 힘든 부분이 이제 현재의 일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이메일상으로 주고받음으로 하나 가지고 발생하는 가장 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기업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협력업체, 우리의 고객, 여러 군데에다가 그런 정보들이 효율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트랜스페런시하게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정보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무슨 나도 파일 하나 가지고 있고, 옆 사람도 가지고 있고, 다른 팀에서도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가 중복되고, 그 중복된 정보 자체가 최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프로세스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스트림라인하게 모든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연결되고 관리되고 모니터링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업, 같이 일해야 되는 사람끼리 어떤 일 자체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항상 미팅을 많이 해야 되고, 미팅 잡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일로화라고 보고 있고, 이런 사일로화를 깨부수는 것이 사실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화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리고 큰 화두고, 그러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우리가 레귤레이션 관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그리고 코스트, 우리가 생산 코스트나 오퍼레이션 코스트, 모든 회사에 운영하고 일을 할 때 어떤 코스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로스, 회사의 그로스라든가 제품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의 관리,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에 대한 업무의 흐름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 자체를 얼마나 간소화하고 일관성 있게 스트림라인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기업에서의 일하는 환경 자체,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조직, 우리 팀, 우리 회사가 애써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좀 더 밸류 에디드 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고, 이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냥 단순히 디지털화하고 그걸 데이터하고 전자화한다고 해서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전자화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워드 만들고 엑셀 만들고 그것도 다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떤 자산인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사일로가 없는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게 전략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저희 코어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PLM이라고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PLM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회사의
제품이라든가 판매하는 제품의 핵심은 초기의 상품 기획에서부터 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관리가 되고 그 제품 정보의 원료가 되는 것이 PLM이기 때문에 PLM이 코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IT나 어떤 스플라이 체인 쪽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일해 보셨던 부분이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IT나 이쪽에 스플라이 체인 쪽, 제조나 있던 회사 쪽의 PLM 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스플라이 체인 쪽에 IT나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 30년 이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체에서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핵심이라고 뽑는 시스템을 3개를 뽑는다 그러면 저는 ERP 시스템 많이 들어보셨죠? ERP라는 걸 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 체인 시스템,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 사슬을 연결을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 그럼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요소가 뭡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돈을 벌기 위해고 그걸 하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캐시플로우죠. 캐시플로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캐시플로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체에서 ERP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고 그걸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실제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가 공장에서부터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패키징해서 소비자한테 판매할 때까지의 전체적인 어떤 물류의 흐름이 있죠. 제품을 흘러가는, 실제적으로 제품이 흘러가야 되는 원재료부터 제품, 피니시 최종 제품까지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품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품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흘리는 것이 이제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그 로지스틱이라든가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 스플라이 체인 쪽에 많이죠. 지금 돈의 흐름과 그 제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얼마가 들은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에는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순수한 우리가 개발한,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PLM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걸 기업의 어떤 3대 키포인트라 해서 3점 정합, 이 3개가 같이 돈의 흐름과 물류의 흐름과 그 제품에 대한 정보의 흐름이 동시에 같이 흘러가는 것이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어떤 정보의 흐름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L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데이터 주기 관리, 전체적인 어떤 제품 수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재료에서부터 먼저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최종 마진까지, 최종 제품 생산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제품의 정보의 흐름을 나머지 2개의 시스템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PLM이기 때문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회사가 하나가 저희들 가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키코 밀라노,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리고 아마 비디오도 좀 보셨을 것 같은데, 키코 밀라노가 굉장히 저희들 가장 큰 고객사 중에서도 하면서 이제 키코 밀라노가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 지속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이 회사가 빨리 성장하고 1년에 3, 40%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관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이거 제품을 팔았을 때 우리가 돈이 얼마나 남는지, 얼마나 빨리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 제때 내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빨리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들이 가장 큰 챌린지였어요. 기업의 그 성장과 확장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디지털의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제품 개발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적용이 가장 키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광범위한 데이터, 모든 회사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제품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다른 부서, 다른 모든 회사 엔터프라이즈 내에서 초연결로 해서 모든 가시적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테스트라든가 제품 테스트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제품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길게 하는 걸 어떻게 한눈에 파악을 하고 핸들링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달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비정형화되고, 실제적으로 제품 개발 업무 자체가 사실상 비정형화된 업무예요.
그죠? 비정형된 업무를 어떻게 가시적으로 하고 그 데이터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챌린지였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녹여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이 가장 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이제 얻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리어하게 이제 제품 개발에 대한 마일스톤 매니지먼트. 언제부터 시작해서 상품 기획부터 제품 출시까지 언제부터 해가 전체적인 마일스톤, 언제 어떤 스텝이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사가 공유를 하면서 클리어하게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개발하는 것 자체에 어떤 클리어한 KPI하고 현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KPI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게더링 되면서 시스템적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정확해지고 그냥 그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기업 내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품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미팅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모니터링 되고 확실하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ERP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SM의 물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일즈 포스에 있는 어떤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서 그 정보의 흐름 자체를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얼마 남는지 모르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코스트 자체를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판매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마진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어떤 트래킹 이러한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키코에서 이제 저희들하고 프로젝트 하고 나서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거는 가장 큰 게 하나죠. 이제 마일스톤 관리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하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항목들이 항상 리얼타임으로 제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시스템적으로 항상 레디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출시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굉장히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뭐 뷰티 쪽 제품 키코, 밀라, 세포라, 알레고로, 뭐 코네어 이러한 회사들이 저희 회사 고객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이 회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요소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이제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술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뭐 요새 이야기 많이 하죠. AI, 인공지능 뭐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ERP, 그다음에 뭐 이코머스, 이제 쇼핑몰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이런 쪽은. 그리고 뭐 팀즈라든가 아니면은 채팅 슬래시라든가 하다못해 카카오톡 같은 걸 이용해서 버추얼 미팅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팀즈를 통해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미팅룸 그죠 떨어져 있어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어떤 시스템적인 리거시 시스템에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웹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방식의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방식의 어떤 솔루션들이 같이 융합되어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의 가장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도 이러한 시스템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제품의 정보인데 그 제품의 정보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가장 근본이 되는 시스템이 사실상 PLM이거든요. 그래서 PLM만 있다고 해서 10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PLM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가장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시스템들, 이러하게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이러한 강범위한 시스템들이 하나의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데이터의 어떤 정보의 원천, 소스는 PLM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으면 가장 프로세스에서 우리 뷰티 산업에서 가장 그 프로세스의 랜드스케이프를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플래닝부터 상품 기획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기존 상품 기획부터 최종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나서 이런 파이널 어프로발까지 최종 파이널 인스펙션 하고 나서 어프로발 날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 프로세스를 커버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핸들링 돼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특히나 뷰티 산업에서 여러분들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게 사실상 레귤레이션이죠. 레귤레이션, 규제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고 적합한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제품에 믹싱되는 포뮬레이션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그 사실상은 우리 뷰티 제품의 핵심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관리가 돼야 되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제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로서 전체적인 타스크 단위로 프로젝트가 관리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정원의 어떤 옛날에 이야기했던 어떤 뭐 PDM이든 PLM이든 현재 일부 회사도 한국에 있는 일부 회사들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고 시스템을 구현을 해놓은 회사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전체적인 부분이 그냥 실제로 제품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이런 쪽만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데이터 원전 소스라든가 비즈니스가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하면서 필요한 전체적인 실제적으로 아이디어의 제너레이션, 실제로 제품 기획하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시장을 내놔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부터의 어떤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발실 R&D에서만 사용을 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는 아이디어 제너레이션부터 전체적인 포스트 런치, 마켓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 다음에 마켓에 대한 피드백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이제 새로운 PLM의 파라다임이고 이러한 것들이 정보의 흐름에 맞는 형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프로세스를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자체를 커버를 해 나가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정보가 스트림라인하게 관리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또한 모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PLM이 하나의 어떤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스플라이 포탈이나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력업체, 우리의 고객사 어디든 형태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통해서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스트림라인하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어떤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형태, 그러한 프로세스가 스트림라인에 흘러줘야 되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함정에서 이야기하면요. 전체적인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죠? 화장품, 뷰티 산업에서의 브랜드나 리테일러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싱을, 그 다음에 RFI, RFQ, 그다음 컴플라이언스 이슈, 포뮬레이션 관리,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우리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핵심이고 키 피처들이고 이러한 피처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PLM이고 디지털 포메이션의 가장 기본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런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7개의 주요 드라이브인데요. 하나는 이제 애질리티, 얼마나 빨리 유연하게 시스템이 움직여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게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 콘슈머들의 어떤 행동 패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라든가 여러 고객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빨리 외부의 환경을 얼마나 빨리 우리가 빨리 적용시켜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서 나갈 것인가. 그리고 빨리 변하는 어떤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타임 투 마켓을 얼마나 스피드업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핵심 프로세스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와 혁신이죠. 크리에이티비티. 이러한 부분들을 창조와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희 같은 회사가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좀 덕을 많이 받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PLM에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원격 근무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도 못하고 같이 근무를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향해서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통해서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을 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혜택을 본 회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책임, 더 이상은 이제 뭐 나이스 투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해, 나이스 투두가 아니고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스테이너빌리티도 이야기했고 클린 뷰티도 이야기했고,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사회적 책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한 것들이 이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가장 큰 드라이브고요. 그래서 핵심인 겁니다. 자, 어떻게 모든 팀의 그 아이디어, 우리가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이디어부터 그 소매 리테일러에서 최종 판매까지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있어 가지고 신제품 부분 그리고 혁신하는 부분들을 모든 팀들이, 모든 회사 내부의 조직들이 효율적으로 연결되고 트랜스퍼런스하고 정보 공유가 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가 되게끔 되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패키징, 그 다음에 품질 퀄리티에 대한 부분, 레귤레이션 규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포뮬레이션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직관적인 플랫폼으로서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걸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 메시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건 하나죠.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더 이상 사일로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회사 내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퍼포먼스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일로가 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제공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회사의 임원들이나 임직원들 전체가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냥 빠르게 자동화된 업무에,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투입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제품 개발의 혁신의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장시간 뭐 오늘 하루 종일 오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마지막 세션까지 앉아 계시느라고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 것 같습니다. 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